네,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아침 7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후가 침몰할 때 한동훈과 원희룡이 가장 먼저 뛰어내린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막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뛰어내는 사람들 있죠. 뭐 김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같은 여성이었던 나경원이라든지 권성동이라든지 장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윤석열 후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뛰어내릴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원희룡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충돌 이틀 만에 만나서 갈등 불끄기를 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충남 서촌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함께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돌아왔다.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거부로 응답하면서 양측이 강하게 충돌한 지 이틀 만인 이날 한 위원장은 저는 대통령님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전혀 변함이 없다며 몸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자, 예, 여러분 방송 잘 되고 있죠?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혹시 방송에 오디오가 좀 이상하다든가 그러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머리를 숙였어요. 큰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머리를 숙인 큰 사진. 이겁니다. 한동훈과 윤석열과 한동훈은 원래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거짓의 증거를 만들어서 그리고 위증을 강요하여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원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 거주 중인 히로시 가네시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최소한 윤과 한은 탄핵과 태블릿 조작이 두 가지 원죄를 가지고 있다. 지금 한동훈의 행보는 윤석열과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정치를 이용해 그 원죄로부터 자신이 입지나 포지션을 희석시키고 윤석열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려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글쎄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 사람이요. 이분이 오늘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좀 길게 했어요. 명품백 논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성민 정치 재구성, 중앙일보요. 박성민 정치 재구성 인터뷰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명품백 논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 명품백 논란에 관해서 저는 윤석열과 그리고 김건희를 두둔할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공세입니다. 처음부터 기획을 한 거예요. 몰래 이렇게 시계에 비밀 카메라를, 저는 카메라 출동 기자입니다. 그런 거 제가 제일 잘해요. 비밀 카메라 쓰고 몰래 숨겨 들어가고 하는 거 그거 제일 잘합니다. 여기 안경에도 숨겨 들어가고 그건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거 제 전문이에요. 자, 공익의 그러니까 이 범죄 현장을 잡아서 방송을 하겠다는 것과 그 사람을 일부러 저는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잡은 거고 이 사람들은 몰래카메라 가져가서 범죄를 만든 겁니다.
범죄를 만들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총선 전에 그걸 터뜨린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공세라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정치적 공세는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예? 예, 그게 어디 갔죠? 아, 찾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정치적인 공세엔 정치적으로 맞서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김건희 특검 전에 먼저 해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이제 위에 이거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먼저 해.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저는 김건희를 절대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절대로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절대로 없어요. 조금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공격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받은 건 사실이에요. 자, 사실. 그러나 받게 만든 것은 그 자체가 범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공세에 물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그래? 오케이. 받은 건 잘못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 먼저 하자. 이 사람은 옷, 보석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사치를 했다. 그 돈 어디서 났는지 누구로 그 돈을 받았는지를 특검하자. 이 사람은 법카 가지고 뭐 별거 다 사먹었다 하자. 순서대로 하자는 겁니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이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자기가 법무장관 할 때 왜 이 사람 수사 안 했어요?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왜 이 사람들은 수사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은 좀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 왜 법무부 장관 할 때 이 두 사람은 봐줬냐고요? 그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김건희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면 그 전에 국민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수사한다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 했어. 왜 법무부 장관 때 안 했어? 국민들이 어떤 게 더 의혹이 커요? 이 두 사람의 의혹이 더 크지.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김건희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 좀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따위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비겁하고 추하고 대단히 정치적이죠. 법무장관일 때 국민들이 이 사람들 문제 많다고 할 때 뭐 하고 있었냐고. 오늘 그 조선일보의 그 광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조선일보 광고요. 여기 있어요. 그게 어디 갔나요? 여기 있습니다. 예. 물러서지 마라. 유근희 씨 광고입니다. 물러서지 마라. 이재명, 김종숙, 김혜경의 약점을 때려라. 이겁니다. 유근일 주필이 오늘 광고한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한 둘만 주는 게 아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물러서면 당한다. 물러서면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동훈이가 주장한 대로 김건희가 사과하고 윤석열이 사과한다. 그럼 끝이에요. 해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사과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한동훈은 비겁한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윤석열이 떠넘기고 자기만 빠져나오려고 하고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 제목은 이겁니다. 윤석열호가 침몰할 때 한동훈과 원희룡이 가장 먼저 뛰어내린다. 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누가 가장 먼저 뛰어내렸는지. 비겁한 인간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비겁한 인간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신문은 뭐 다 조중동 뭐 다 올바른 신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아일보가 그중 좀 낫다 싶어요. 동아일보에 그 한 두세 명의 이 기자가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송평인 기자, 이기용 기자 이런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올바른 기자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동아일보의 송평인 기자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김건희 못마땅하지만 나라가 친북 인사에 놀아나선 되겠느냐.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은 뭐 평양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이 목사라는 분이. 함정 취재는 단순한 몰카 취재와는 다르다. 김건희 여사가 보인 모습은 실망스럽지만 친북 목사의 함정 취재를 고려해야 한다. 비판의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범죄 현장을 몰래 찍는 것과 카메라를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유도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정치 공세입니다. 정치에 맞게 대응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 기회에 내가 윤석열하고 각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윤석열을 매장시키고 내가 떠오르겠다. 그게 한동훈입니다. 그게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 쿠데타와 군부 쿠데타의 차이. 군부 쿠데타는 쿠데타 주역에 대해서 부하들이 충성하지만 검찰 쿠데타는 언제든지 윗사람을 또 감옥에 잡아놓을 각오가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약점은 윤석열이 더 많아요. 한동훈이보다. 윤석열은 부정선거에 관한 원죄가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부정선거에 관한 원죄는 없겠죠. 아마 부정선거를 가지고 한동훈이 윤석열을 협박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예. 자,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인가요? 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제가 한국경제신문 사진을 찍었습니다. 묘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국경제신문이 편집을 해서 보여주셨어요. 요 밑에 보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경영권 다툼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는 겁니다. 좀 이 밑에 기사부터 읽어드립니다. 최준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 제도는 경영권 다툼을 조장하는 악법이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상속세 때문에 막 싸워요. 자식들 간에 싸우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최 회장은 상속세보다 증여세 부담을 더 줄이는 편이 기업과 정부에 모두 좋은 윈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상속세는 가족들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이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이 상속세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자, 이 윤석열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용표를 불러들여가지고 야 시켰다고 그래. 너 고생하지 말고 박근혜가 시켰다고 그래. 그럼 넌 고생 안 하는 거야.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합병을 하도록 박근혜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래. 라고 위증을 한 사람이 이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이거 뇌물로 잡아놔야 된다, 박근혜.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든 게 장소원의 PD예요. 태블릿 PC입니다. 장시호죠. 장시호의 태블릿 PC예요. 그래서 뇌물로 잡아내기 위해서 가짜 증거 잔뜩 집어넣다가 포렌식 하기 전에 삭제했어요. 한동훈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한동훈이가 그거 다 했어요. 지금 바이오로직스 있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식회계했다. 그래서 또 잡아낸, 그래서 지금 구형 5년을 선고한 게 한동훈입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은 이 재벌들을 아주 손바닥에 갖고 놀아요. 잡아놓어.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 질질 끌려다녀. 검사들에게.
대표적인 검사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아야 솔직히 시인했어. 책에서. 이인규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대검 중수부장을 한 사람이에요.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여기에 보면 재벌은 다 잡아들여 불러오들여 그러면 다 상속 때문에 다 걸리게 돼 있어. 우리나라 상속세는 저는 절대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속세를 가지고 누구를 좋게 이 상속세는 누구를 좋게 만드냐? 검사들이 정치 검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대한민국의 상속세입니다. 검사들 일개 검사가 재벌을 알기를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상속세입니다. 대표적인 사나이가 이인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나이가 누구다? 윤석열. 세 번째가 한동훈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일개 검사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세운 그런 재벌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들어와 감옥에 가. 이게 우리나라의 검사이고 검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상속세입니다. 그 다음 뉴스 갑니다. 여기서 지금 그 부정선거에 관계되는 보도를 좀 하겠는데요. 요즘 지난 4.15 총선 때 그 찍어놓은 필름 영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영상은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 선거를 하게 되면 4일 전, 5일 전에 그렇게 투표를 하면 5일부터 투표를 하면 우편 투표가 도착을 합니다. 그것을 보관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창고입니다. 그 창고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제가 좀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왜 이런 짓을 몰래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영상이 바로 이어지는 이번 영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창고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저 봉인지를 뜯어낼 겁니다. 들어오죠? 저 봉인지에다 써요. 몇 월 며칠 뭘 써요. 선거관리위원회 창구에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잠시 후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뒤지는 장면은 저희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창고에다가 이렇게 두고 우편 투표가 도착되는 대로 그것을 집어넣는다. 집어넣고 뜯어내고 다시 사인한다. 이겁니다. 그 투표함에. 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찍어다가 표를 갖다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 쓰는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논란에 있어서 제가 2년 전에 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가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까지 한 일이 있는데 그때 제 안이 뭐냐면 그 사전투표라면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를 우편으로 다음 날부터, 사전투표 다음 날부터 이렇게 2, 3일에 걸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에 이렇게 싸놔요. 우편으로 온 거 이렇게 여러 번 해보셨죠? 이렇게 그 우편 봉투 안에 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싸놔요. 그러다 일정 모이면 그걸 창고에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선관위는 그걸 모인 걸 집어넣고 뜯어내고 다시 그 봉인지에 사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거 어떻게 믿느냐.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집어넣고 그 봉인지 다시 사인하고 뜯고 뭐 그런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낸 아이디어는 뭐냐면 선관위에 투표함을 만들어 놓고 자, 그 어차피 우편 투표는 누가 갖고 오냐면 집배원이 가지고 옵니다. 우체국에 집배원이 이렇게 갖고 와요. 우체국에 집배원이 갖고 오면 직접 우체국의 집배원이 직접 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다시요. 자, 전국에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종로구에 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제주도도 있고 뭐 울릉도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편을 어디서 옵니다. 그럼 되게 우편은 하루에 한 번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딱 정해진 시간에 5시면 5시에 우체국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집배원이. 그러면 투표함이 이렇게 있어요. 투표함에다가 그 우편 집배원이 직접 넣자는 거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손을 대지 마. 당신들은 손 대지 마. 우편 집배원이 직접 자, 1장 넣습니다. 2장 넣습니다. 석 장 넣습니다. 5장 넣습니다. 우편 집배원이 넣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내가 10장을 넣었다. 100장을 넣었다. 그리고 거기서 봉인을 하고 우편 집배원이 봉인지에 사인을 하고 빠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취재를 해서 직접 이 창고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고 그다음 우편 이 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내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편으로 오는 우편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손을 대지 말고 투표함에다가 마련된 투표에다가 집배원이 직접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집배원이 직접 집어넣죠. 그래갖고 내가 모두 500장을 넣었어. 500장을 넣었다고 사인하고 봉인지를 봉인하고 거기다가 우편 집배원 누구 몇 월 며칠 날 그리고 500장 넣었다. 그리고 봉인지를 딱 봉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날 역시 그렇고 세 번째 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는 것이 제가 낸 아이디어. 제가 2년 전에 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서울지방 행정법원에 그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내일 그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 사전투표 인쇄 도장 사용 금지 가처분 인용 촉구 집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내일입니다. 25일 11시 50분부터 13시 10분. 이게 지방 그 서울 행정법원 이제 판사들이 식사하러 들락날락하던 그 시기를 맞춰서 한 겁니다. 장소는 서울구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앞입니다. 신분당선 양지역 9번 출구에서 150m 거리에 있습니다. 목적은 사전선거 인쇄 도장 사용 금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그 집회 현장에 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와 주셔서 서울행정법원의 판사들이 사용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도록 압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요.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재검표증에서 나오는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을 방송하지 못하는 정권은 먼저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똑같은 자들입니다. 부정선거로 수사하라 라고 크게 외칠 것인가 아니면 노예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권은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입을 닫고 있는 당신들이 죄가 매우 큽니다. 부정선거에 입을 닫고 있는 당신들이 죄가 매우 큽니다. 라고 하는 광고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예,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꾸준히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제가 언론인 모임, 우파 언론인 모임의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 미디어 연구회라고는 그 연구회 모임의 회장을 했었고 매일 같이 칼럼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어제자 칼럼 2017년 어제자 칼럼입니다. 어제자 칼럼을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로 미래 미디어 포럼 회장의 논평 접니다. 논평 2017년 1월 24일 어제 날짜 칼럼 페이스북 칼럼입니다. 제목은
돼지들이 모인 장소는 돼지우리입니다. 그러면 MBN 기자들이 모인 장소는 무엇일까요? 이게 제목입니다. 자, 제가 썼던 칼럼 내용을 소개합니다. 1993년 7월 26일 오후 3시 50분 아시아나 항공 737편이 목포공항에서 12여 킬로미터 떨어진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리 뒷산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106명을 태운 채 추락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66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생존자들의 구조를 위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이때 구조대와 거의 같은 시각에 언론사 중 제일 먼저 도착한 방송사 취재진이 있었습니다. 목포 MBC 취재진입니다. 이 취재진은 구조 장면을 생생하게 화면에 담은 특정 화면을 뉴스 특보와 뉴스 속보를 통해 방송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헬기로 여성을 구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 정지된 헬기가 밧줄로 여성의 어깨를 목으로 이렇게 어깨를 묶어하고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는 목포 MBC 카메라입니다. 방송사 카메라는 이 광경을 한 개의 화면으로 보여주기 위해 밑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헬기가 소방 헬기가 밧줄로 그 여성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어깨에 밧줄을 이렇게 묶고 위에서 잡아 올렸고 목포 MBC 카메라가 그것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계절이 여름인지라 여성은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구조 과정에서 치마 속 속옷이 하늘에 정지했던 헬기 구조 헬기에 도착될 때까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이 화면은 당일 저녁부터 심야 방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십 번 방송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 방송사의 서울입니다. 이때는 목포에서 화면을 올렸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방송사의 젊은 기자 한 명이 편집실에 들어가 그 장면을 삭제한 후에 아침 뉴스로 방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기자는 높은 사람 보도국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왜 허락을 받지 않고 특정 화면을 네 마음대로 삭제했는지 경위서를 써라. 그 화면을 다시 삽입하여 방송하라. 아침 6시 방송이 있고 그 당시에 주부 뉴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0시쯤 나갑니다. 그 화면을 다시 편집해서 야 네가 삭제했지? 다시 화면을 넣어서 10시에 아침 오전 10시에 방송해 라고 명령했습니다. 젊은 기자는 국장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국장님, 화면 속에 그 여성이 나의 아내 또는 국장님의 아내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거 화면에 넣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기자가 접니다. 젊은 기자가 접니다. 난 못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그 여성이 국장님이 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 못합니다. 안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페이스북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21일, 2017년 1월입니다. 지난 21일 여성 장관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MBN은 수의를 입은 여성 장관의 얼굴 밑에 여성 장관의 밑에 커다란 자막을 삽입하여 방송했습니다. 그 자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정당국 위해 물품 방지를 위해 항문 검사를 포함해서 신체 검사를 했다라고 하는 제목. 수의를 입은 여성 장관의 얼굴 밑에 커다란 자막으로 항문 검사를 포함한 신체 검사를 했다고 큰 자막으로 썼습니다. MBN에게 묻습니다. 첫째, 이것이 뉴스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둘째, MBN에는 그 화면 속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남성 기자는 없나요? 셋째, MBN에는 여성 기자가 없나요? 있다면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의 얼굴 아래에 커다란 자막으로 항문 검사 포함 신체 검사라는 보도가 수치스럽지 않은가요? 쓰레기가 모이는 통을 우리는 쓰레기통이라고 부릅니다. 돼지들은 수치를 모릅니다. 돼지들이 모여 사는 장소를 돼지우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한 언론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MBN 기자들은 대답해야 합니다. 2017년 1월 14일 미래미디어 포럼 회장 이상로가
쓴 글입니다. 어제 날짜 2017년 어제 날짜 페이스북 글입니다. 지금 뭐 제3당을 뭐 만든다, 신당은 뭐 미래가 어떻다 뭐 이런 많아요. 예. 예. 저야말로 내일로 미래로당입니다. 내일로 미래로.org에 접속하셔서 당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반 이재명, 반 윤석열, 반 이재명. 제3당이 제대로 된 제3당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 이재명, 반 윤석열이라면 내일로 미래로는 제3세력과 그럴 반 이재명, 반 윤석열을 표방하는 제3세력과 손잡을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래로당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적, 물적 자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내일로 미래로당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농협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